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겉만 번지르르한 이서방이라는 사내가 살았답니다. 이서방은 지고지순한 아내 옥분을 두고 옆마을 주막 과부 월양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렸지요. 아내가 비지땀 흘려번 돈을 훔쳐다가 과부 치맛자락 밑에 갖다 바치니 그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치 않아 이 꼴을 도저히 눈뜨고 못 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작년에 세상을 떠나 저승으로 가신 이서방의 장모 박씨 부인이었지요. 내 딸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고이면 내 놈 엉덩이는 가루가 될 줄 알아라. 달빛도 숨어버린 야심한 밤 담을 넘으려던 사위의 등 뒤로 거대한 다듬이 방망이가 붕 떠오릅니다. 귀신이 되어 돌아온 장모님의 매운 방망이 질에 사위의 엉덩이는 그만 보라색 꽃이 피어버렸지요. 과연 이서방은 장모님의 서슬 퍼런 응징을 견디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통쾌한 복수와 배꼽 잡는 해악이 넘쳐나는 기이한 야담. 지금부터 장모님의 방망이가 춤을 추는 그 기막힌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땅 어느 이름 모를 고을의 인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생긴 이서방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이서방은 대대로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으나 공부에는 도통 뜻이 없고 오로지 여색과 풍류에만 정신을 쏟았답니다. 그에게는 마음씨가 비단결 같고 얼굴 또한 보름달처럼 고운 아내 옥분이 있었지요. 옥분은 남편의 정강이가 남의 집 담벼락에 달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안녕을 빌던 착한 여인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서방은 그런 아내의 정성은 안중에도 없었으니 오늘도 해가 뉘엿뉘엿 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드디어 사방에 어둠이 깔리고 동네게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이 되었답니다. 이서방은 아내 옥분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슬금슬금 툇마루 아래로 발을 내디뎠지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사방을 살피는 폼이 마치 담을 넘으려는 도둑놈과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이서방의 발걸음은 마당 귀퉁이에 있는 낡은 담벼락으로 향했지요. 그곳은 그가 밤마다 몰래 빠져나가 옆마을 주막 과부 월양의 품으로 달려가는 비밀 통로였답니다. 달빛은 구름 뒤에 숨어버려 사방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오직 이서방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을 울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담벼락 밑에 다다랐을 때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던 서늘한 기운이 발목을 휘감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서방은 기분 탓이라 여기며 억지로 용기를 내어 담 위로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갑자기 뒤통수가 화끈거리며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그림자만이 괴기스러운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이서방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담을 넘으려 엉덩이를 치켜 올렸지요.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쉬익하고 공기를 가르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푸르스름한 안개 속에서 커다란 몽둥이 같은 물체가 붕 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생전의 장모 박씨 부인이 애지중지하며 쓰던 커다란 다듬이 방망이였답니다. 방망이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이서방의 머리 위에서 부르르 떨고 있었지요. 이서방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잠이 덜 깬 것인가?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방망이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방망이 주변으로 푸른 도깨비불 같은 것이 번쩍이며 이서방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답니다. 이 방망이는 보통 방망이가 아니었지요. 살아생전 장모님이 동네 건달들도 벌벌 떨게 했던 그 매운 손맛이 깃든 전설의 방망이였답니다. 이서방은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으나
웬일인지 발바닥이 땅에 착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허공에서 낮고 장중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놈아, 내 발길이 향하는 곳이 과연 어디더냐? 그것은 분명 작년에 세상을 떠난 장모박 씨 부인의 목소리였지요. 이서방은 너무 놀라 혀가 꼬이고 온몸에 털이 삐죽삐죽 솟아올랐답니다. 감히 대답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서방의 머리 위로 방망이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장모 귀신의 방망이는 마치 주인을 만난 개처럼 신이 나서 이서방의 엉덩이 주변을 맴돌았답니다. 이서방은 속으로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려던 죄가 이렇게 빨리 응징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담벼락 너머로 주막 과부 월양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나 지금 이서방에게는 그 소리가 저승사자의 곡소리보다 더 무섭게 들렸답니다. 마당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이서방의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은 냇물처럼 줄줄 흘러내렸지요. 방망이는 이제 이서방의 콧등 앞까지 다가와 딱딱 소리를 내며 위협을 가했답니다. 이서방은 장모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는 오직 어버버하는 소리만 새어나왔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밤 벌어질 기상천외한 소동의 서막이었답니다. 장모 귀신은 생전의 딸 옥분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했었지요. 그런데 사위라는 놈이 아내의 비단 치마까지 훔쳐서 과부에게 갖다 주려 하니 저승에서도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방망이는 이제 이서방의 머리를 툭툭 치며 마치 내 놈 속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듯 했지요. 이서방은 담벼락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방망이의 붉은 눈동자 같은 무늬가 번쩍였지요. 이것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라 장모님의 분노가 응축된 심판의 도구였답니다. 이서방의 심장은 마치 방앗간의 절구공이처럼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지요. 저승에서 온 장모님의 방망이 세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서방은 이미 넋이 절반쯤 나가버린 상태였답니다. 과연 이 철없는 사위는 이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기이한 다듬이 소리는 이제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했지요. 하지만 오직 이서방의 귀에만 들리는 이 지옥의 멜로디는 그의 영혼을 쥐어짜고 있었답니다. 담벼락 위의 그림자는 점점 커져서 이서방을 완전히 집어삼킬 듯 덮쳐왔고 이서방은 마침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장모님의 방망이는 결코 그를 잠들게 두지 않았답니다. 더 큰 시련과 응징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마당 한복판에 대자로 뻗어있던 이서방이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상체를 일으켰지요. 하지만 눈앞에 떠있는 그 시퍼런 다듬이 방망이는 꿈이 아니었답니다. 이서방은 자신의 뺨을 수차례 갈기며 이것이 혹여나 술기운에 보는 헛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또 의심했지요. 그러나 살갗을 파고드는 그 서늘한 기운과 코끝을 찌르는 장례식장의 향내음은 이 상황이 지독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답니다. 이서방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뒤로 엉금엉금 물러났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생전의 장모 박씨 부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박씨 부인이라 하면 이 근방 심리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여장부 중의 여장부였지요. 웬만한 장정들도 들기 힘든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쳐 메고 목소리 한번 크게 내면 동네 개들도 꼬리를 내리고 숨던 분이었답니다. 그런 장모님이 저승에 가신 지 1년도 안 되어 가장 아끼던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사위 앞에 나타나신 것이니 이 서방의 오금이 저리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철없는 사위놈의 머릿속에는 공포보다 더 무거운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옆마을 주막 과부 월양에게 바치기로 약속한 빨간 보따리였답니다.
이서방의 품 안에는 아내 옥분이 시집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옥비녀와 비단 치마가 숨겨져 있었지요. 서방님, 이 비녀는 저희 어머니가 제 홀레날 머리에 꽂아주신 목숨보다 귀한 것이랍니다. 라며 아내가 눈물로 지키던 물건을 이 몹쓸 남편은 과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몰래 훔쳐낸 것이었답니다. 이서방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가슴팍에 닿는 비단 보따리의 촉감을 느끼며 욕망의 끈을 놓지 못했지요. 에라, 귀신이면 어떻고 도깨비면 어떠냐. 일단 이 비녀만 전해주면 월양이가 내 품에 안길 텐데. 라는 고약한 생각이 그의 뇌를 지배했답니다. 그는 장모 귀신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담을 넘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지요. 참으로 가증스럽고도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그때였지요. 허공에 떠있던 방망이가 갑자기 부르르 떨리더니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렬한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사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추악한 욕망을 장모 귀신이 읽어냈다는 신호였지요. 이놈아,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딸의 피눈물을 훔쳐다가 남의 집 년에 웃음꽃을 피우려 하느냐? 그 장모의 목소리는 이제 천둥소리가 되어 이서방의 귓전을 때렸답니다. 이서방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장모님의 실력이 그의 목구멍을 꽉 막아버렸지요. 대신 이서방의 눈앞에 기이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내 옥분이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달아빠진 옷가지를 꿰매며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장모님이 딸의 야윈 어깨를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번광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이서방은 그 애절한 모습마저도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로만 여겼으니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았답니다. 방망이는 이제 공중에서 거대한 원을 그리며 이서방을 압박해왔지요. 이서방이 오른쪽으로 피하면 방망이가 오른쪽을 막아섰고 왼쪽으로 도망치려 하면 어느새 방망이가 코앞에 와 있었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몰아넣듯 장모 귀신은 사위의 비겁한 도주로를 하나하나 차단해 나갔지요. 이서방은 이제 마당 한가운데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답니다. 그의 비단 도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축 늘어졌고 가끈은 풀려 얼굴을 가렸으니 그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지요. 장모 귀신의 분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담벼락 밑에 있던 이서방의 신발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여 마당 구석으로 날아가 버렸지요. 맨발이 된 이서방은 차가운 흙바닥의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아이고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서방은 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품 안의 보따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지요. 입으로는 항복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탐욕을 움켜쥐고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장모 귀신의 진노는 극에 달했답니다. 이제 방망이는 이서방의 머리 위에서 마치 작두날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지요. 공기가 소용돌이치며 이서방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헝클어뜨렸답니다. 그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장모님의 얼굴이 언뜻언뜻 비쳤는데 그것은 생전에 인자했던 모습이 아니라 앞귀를 때려잡는 사천왕의 형상이었지요. 이서방은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담벼락 너머 월양의 주막이 있는 쪽을 향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지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세욕과 무력에 눈이 멀어 제 살 길을 찾지 못하니 말입니다. 장모 귀신은 그런 사위의 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 한숨 소리는 마치 산사태가 나는 듯 장엄하고도 서글펐지요. 그래, 내 놈이 정녕 매를 벌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라는 선언과 함께 방망이가 드디어 이서방의 엉덩이를 향해 직선으로 내리꽂히기 시작했답니다. 고요했던 양반가의 마당은 이제 장모님의 매운 손맛과 사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뒤섞인 지옥의 연회장으로 변해갔지요. 달빛조차 이 참혹하고도 통쾌한 광경을 참아 보지 못해
구름 속으로 완전히 숨어버렸답니다. 이서방은 이제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지요. 오직 장모님의 방망이가 빚어내는 무자비한 인과응보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그 무렵 이서방이 마당에서 귀신과 씨름하며 오금이 저리고 있을 때 마을 끝허리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월양의 주막에서는 전혀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주막에 허름한 등잔불은 바람도 없는데 제멋대로 흔들리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답니다. 방 안에서는 진한 분내와 함께 싸구려 술 냄새가 진동했고 과부 월양은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며 간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정에 굶주린 여인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도 번뜩였답니다. 월양은 오늘 밤 이서방이 가져오기로 한 보따리를 떠올리며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는 듯 했지요. 그녀에게 이서방은 사랑하는 정인이 아니라 그저 가죽만 번지르르한 돈주머니에 불과했답니다. 이서방이 아내 옥분의 옥비녀와 비단 치마를 훔쳐오겠다고 약속했을 때 월양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어리석은 놈, 제 조강지쳐 눈에 피눈물을 내면서까지 나 같은 년에게 바치려 하다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바보로구나. 월양은 손톱을 다듬으며 나직이 읊조렸답니다. 사실 이 주막의 뒷방에는 월양과 짜고 이서방을 등쳐먹으려는 동네 건달장 씨와 김 씨가 숨어 있었지요. 그들은 이미 이서방이 가져올 재물을 어떻게 나눌지 모의를 마친 상태였답니다. 장 씨는 험악한 인상을 쓰며 도끼 눈을 뜨고는 월양에게 속삭였지요. 이복의 월양이 그놈이 오늘 비녀랑 치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예 집문서까지 들고 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한양 가서 떵떵거리고 살 것 아닌가. 월양은 그 말에 콧노래를 부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주막 밖에서는 올빼미가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이 세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돈 쏟아지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월양은 술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서방을 홀릴 독한 술의 가루약을 슬쩍 섞었답니다. 그 술을 마시면 이서방은 제 정신을 잃고 월양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내어줄 판이었지요. 참으로 무시무시하고도 치밀한 음모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이들은 이서방의 가문을 통째로 뿌리 뽑아버릴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월양은 이서방이 옥분을 얼마나 아끼지 않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기세등등했답니다. 옥분이라는 그 여편네는 밤마다 남편 오기를 기다리며 바느질이나 한다지. 참으로 미련곰탱이 같은 년이로세. 월양은 깔깔거리며 웃어댔고 그 웃음소리는 주막의 석가래를 타고 넘어가 어두운 숲속까지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이서방이 지금 마당에서 죽은 장모의 방망이에 얻어맞아 혼비백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월양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이서방의 재물을 다 뺏고 나면 그를 관가에 고발해버릴 계획까지 세워두었답니다. 절도죄로 옥살이나 시키면 그만이지. 인물값이 아깝긴 하지만 네 배 불리는 게 먼저 아니겠어? 월양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한양에 큰 기와집을 사고 하인들을 거느리며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제 모습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가소롭고도 헛된 꿈이었지요. 한편 주막 마당에 메어놓은 말들도 주인의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연신 앞발을 구르며 히잉거렸답니다. 밤안개는 점점 짙어져 주막 주변을 감싸 안았고 그 안개 속에서는 무엇인가가 월양을 노려보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것은 사위의 응징을 끝내고 이곳으로 달려올 장모 귀신의 매서운 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월양은 그저 오늘따라 안개가 참으로 고우니 그 멍청한 이서방놈 홀리기 딱 좋구나라며 얄미운 소리만 해댔지요. 월양은 등잔 기름을 채우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답니다. 오늘이 바로 내 팔자를 고치는 날이다. 이서방, 어서 그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거라. 그녀의 손길은 분주했고 심장은 탐욕으로 인해 가쁘게 뛰고 있었지요.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나 월양은 그것이 자신의 야망이 실현되는 징조라고 착각했답니다. 그녀의 검은 속내는 이미 주막의 낡은 벽지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지요. 뒷방의 건달들은 술판을 벌이며 이서방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월양은 대문 밖을 연신 살피며 어둠 속을 쏘아보았답니다. 하지만 이서방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대문을 덜컹거리게 할 뿐이었지요. 월양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이놈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혹시 그 여편네한테 들키기라도 한 건가? 라며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그녀의 조바심은 탐욕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본성이지요. 남의 불행을 발판 삼아 제 영달을 꾀하면서도 그것이 무너질까봐 매 순간 불안에 떠는 법이랍니다. 월양의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지요.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연인이 아니라 오직 은전 몇 푼이었고 그 은전을 위해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이미 저버린 지 오래였답니다. 주막의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 소리를 내니 마치 월양의 운명이 곧 부서질 것을 예고하는 듯 했지요. 과부 월양은 다시 자리에 앉아 이서방을 맞이할 연기를 연습했답니다. 어머나 서방님, 어찌 이리 늦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가증스러운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떠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여우였지요. 하지만 그 여우를 잡기 위해 저승에서 온 사냥꾼 장모귀신의 방망이가 이미 이서방의 집 마당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월양이 알 리가 없었답니다. 이제 곧 탐욕의 주막은 비명과 통곡의 장소로 변하게 될 운명이었지요. 자, 다시 이서방의 집 안방으로 시선을 돌려보실까요? 마당에서는 사위가 방망이 기운에 눌려 쩔쩔매고 있는 그 시각, 방 안에서는 아내 옥분이 등잔불을 낮게 켜둔 채 남편의 해진 버선발을 꿰매고 있었답니다. 옥분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등잔 불빛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유난히도 가녀리고 쓸쓸해 보였지요. 그녀는 남편이 잠시 밤바람을 쐬러 나간 줄로만 알고 그저 서방님이 밤이슬에 감기라도 걸릴까 노심초사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고 있었답니다. 옥부는 문득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어머니, 서방님이 요즘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시니 제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부디 어머니께서 저승에서라도 서방님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옥부는 나직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으며 눈가를 훔쳤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남편을 향한 원망보다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다는 자책만이 가득했으니 참으로 요즘 세상에는 찾아보기 힘든 천사 같은 아내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남편 이서방이 바로 지금 담벼락 밑에서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의 옥비녀를 품고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때였지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포근하게 바뀌며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옥부는 왠지 모를 익숙한 기운에 고개를 들었지요. 그것은 생전에 어머니가 옷장에 넣어두었던 마른 향나무 냄새와 똑같았답니다. 옥부는 어머니 오셨습니까? 라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장모 귀신은 딸의 야윈 어깨를 투명한 손으로 살며시 어루만지고 있었답니다.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장모 귀신은 지금 사위놈을 혼내주는 일이 더 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옥분이 꿰매고 있던 버선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여 바구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옥분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버선은 이미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이것은 장모 귀신이 딸에게 이제 그만 고생하고 잠을 청해라라고 보내는 작은 신호였지요. 장모님은 딸이 이 추한 광경을 직접 보지 않기를 바랐답니다. 만약 옥분이 마당에 나와 남편이 비녀를 훔쳐 도망가려던 모습을 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장모 귀신은 딸의 방문 꼬리를 단단히 걸어 잠갔답니다. 그리고는 신기루 같은 환상을 만들어 옥분의 눈앞에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주었지요. 옥분은 갑자기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남편 이서방이 꽃다발을 들고 와 내가 잘못했소. 부인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딸이 꿈속에서나마 행복하기를 바라는 장모님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조력이었답니다. 하지만 꿈밖의 현실은 여전히 장모님의 방망이가 춤을 추는 살벌한 현장이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반전 하나를 목격하게 된답니다. 이서방이 품 안에 소중히 숨겨두었던 그 붉은 보따리가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서방은 가슴팍이 타 들어가는 통증에 깜짝 놀라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렸답니다. 보따리가 풀어지며 나온 것은 옥비녀와 비단 치마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시커멓게 타버린 숯덩이와 썩은 지푸라기 뭉치였답니다. 분명히 아까까지는 찬란하게 빛나던 옥비녀였는데 장모님의 실력이 그것을 쓸모없는 쓰레기로 바꿔버린 것이지요. 이서방은 경악하며 뒤로 넘어졌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비녀였는데. 그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며 땅바닥을 긁어댔지요. 이것은 장모 귀신이 사위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였답니다. 남의 것을 훔쳐다가 제 욕심을 채우려 하면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잿가루뿐이라는 진리를 몸소 깨닫게 해준 것이지요. 이서방은 이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인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서방의 고집 또한 만만치 않았지요. 그는 숯덩이로 변한 보따리를 다시 움켜쥐고는 아니야. 월양이한테 가면 다시 비녀로 변할 거야. 라며 헛된 희망을 품었답니다. 참으로 구제불능인 사내였지요. 장모 귀신은 그런 사위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혀를 찼답니다. 이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법이로다. 눈앞에 진실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니 말이야. 장모님의 방망이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감을 실어 이서방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한편 잠든 옥분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들판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장모 귀신은 딸의 미소를 지켜보며 잠시 분노를 가라앉혔지만 다시 마당으로 시선을 돌리자 눈에서 불꽃이 튀었답니다. 사위놈이 그 숯덩이를 소중히 챙겨 다시 담을 넘으려 엉덩이를 치켜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모님은 이제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답니다. 집안 전체에는 이제 장모님의 분노와 딸의 평화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지요. 안방은 향나무 냄새로 가득한 천국이었으나 마당은 차가운 서리와 도깨비불이 번뜩이는 심판의 장소였답니다. 이서방은 자신의 발밑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가 장모님의 방망이인지도 모른 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담벼락을 붙잡았지요. 하지만 그가 손을 뻗는 순간 담벼락은 신기루처럼 멀어지고 마당은 끝을 알 수 없는 미로처럼 변해버렸답니다. 이것이 바로 장모 귀신이 마련한 본격적인 응징의 무대였지요. 사위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만든 것이랍니다. 이서방은 이제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먹이기 시작했지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나가게만 해주십시오. 하지만 장모님은 대답 대신 방망이를 공중 높이 치켜들었답니다. 이제 곧 밤 공기를 찢는 둔탁한 타격 소리가 이 고요한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었지요. 자, 이제 이서방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담벼락을 붙잡고 길을 쓰며 오르려던 이서방은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함을 느꼈지요. 분명 단단한 흙담이어야 할 담벼락이 갑자기 말랑말랑한 떡처럼 변하더니 이서방의 손을 쑥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황한 이서방이 손을 빼려 발버둥을 쳤으나 담벼락은 이제 거대한 늪처럼 변해 그의 몸을 서서히 끌어당겼답니다. 이서방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아이고 장모님, 담벼락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라며 속으로 울부짖었지요.
그때였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이 하나둘 피어오르더니 이서방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지요. 그 불꽃들은 마치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내며 이서방의 가끈을 태우고 도포 자락을 그슬렸답니다. 이서방은 뜨거움과 차가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기이한 고통에 몸을 비틀며 마당 한가운데로 굴러떨어졌지요. 그런데 바닥에 닿은 그의 발밑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가시덩굴이 쑥쑥 자라나더니 그의 발목을 칭칭 감아버렸답니다. 장모 귀신이 사위의 도망길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지요. 이서방은 이제 공포를 넘어 넋이 완전히 나가버린 상태가 되었답니다. 눈앞에는 죽은 장모님의 얼굴이 수십 개로 나뉘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지요. 이놈아, 내 놈이 간다는 주막이 저기더냐? 아니면 저기더냐? 장모님의 목소리는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동시에 울려 퍼져 이서방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했답니다. 이서방은 귀를 막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장모님의 노여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요. 장모 귀신은 생전에 이서방이 딸 옥분에게 했던 못된 짓들을 하나하나 환영으로 보여주었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발로 차던 모습, 추운 겨울날 이불을 혼자 독차지하고 아내를 떨게 했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월양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아내의 비녀를 훔치던 그 추악한 순간들이 이서방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지요. 이서방은 자신의 죄업이 거울처럼 비치는 모습에 수치심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이 정도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며 방망이를 다시금 높이 치켜들었지요. 마당의 흙바닥은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미로처럼 변해버렸답니다. 이서방이 대문 쪽으로 뛰어가면 대문은 저 멀리 산 너머로 달아나 버리고 뒷간 쪽으로 가면 뒷간이 갑자기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로 변해 그를 위협했지요. 공간이 뒤틀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기괴한 현장 속에서 이서방은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답니다. 여보, 옥분아, 나 좀 살려다오. 이서방은 안방에 잠든 아내를 애타게 불렀지만 장모님이 쳐놓은 결계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방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요. 이서방은 이제 체력이 바닥나 마당 한복판의 대자로 뻗어버렸답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축 늘어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빗방울이 이서방의 몸에 닿자마자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변해 살을 찌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모 귀신의 분노가 자연의 기운까지 빌려 사위를 응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서방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다시금 몸을 웅크렸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모 귀신의 방망이가 이서방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지요. 이놈아, 내가 정녕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품에 든 그 더러운 욕심을 먼저 버려야 할 것이다. 이서방은 그제야 품 안에서 숫덩이로 변해버린 보따리를 떠올렸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꺼내 마당 구석으로 힘껏 던져버렸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를 괴롭히던 가시덩굴이 스르르 풀리고 도깨비불들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더 큰 매질을 위한 잠시의 휴식이었지요. 이서방은 가시덩굴이 풀리자마자 다시금 본성이 살아나 던져버린 보따리를 아쉬운 듯 쳐다보았답니다. 저거라도 있으면 나중에 팔아서 술이라도 사 마실 텐데. 라는 고약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 것이지요. 장모 귀신은 그런 사위의 뒤통수를 보며 헛웃음을 지었답니다. 참으로 지독한 놈이로구나. 매를 벌다 못해 이제는 죽음을 구걸하는구나. 방망이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크기로 변해 이서방의 머리 위를 완전히 덮어버렸답니다. 마당 전체가 방망이의 그림자에 갇혀 어둠 속에 잠겼고 오직 이서방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만이 그 어둠 속에서 번뜩였지요. 장모 귀신은 이제 딸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렸답니다. 사위의 육신에 새겨진 그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방망이 끝에서는 이제 시퍼런 번개가 치며 본격적인 타격을 예고했답니다. 이서방은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 아이고 이제 진짜 죽는구나 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아내 옥분의 고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그 회개조차 너무 늦었음을 알려주듯 장모님의 방망이는 무자비한 속도로 이서방의 엉덩이를 향해 낙하하기 시작했지요. 고요했던 새벽 공기를 찢는 둔탁한 소리가 이제 곧 고을 전체에 울려 퍼질 판이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시작이자 장모님이 준비한 통쾌한 인과응보의 서막이었지요. 이서방은 자신이 왜 이곳에 갇혔는지, 왜 방망이가 자신을 노리는지 그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며 마침내 비명을 내질렀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오직 장모 귀신만이 들을 수 있는 영혼의 비명이었지요. 마당 위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이서방을 완전히 집어삼켰고 장모님의 방망이는 이제 거침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올 것이 왔으니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십시오. 마당 한복판에서 넙죽 엎드려 벌벌 떨던 이서방의 머리 위로 드디어 장모님의 다듬이 방망이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했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마치 성난 황소의 울음소리 같았고 방망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푸른 불꽃이 꼬리처럼 길게 늘어졌지요. 이서방은 눈을 질끈 감고 아이고 나 죽네 라고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모기 날갯짓 소리보다 작았으니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매가 이서방의 오른쪽 엉덩이에 착 하고 달라붙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답니다. 분명 딱딱한 나무 방망이로 맞았는데 그 감촉은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 뜨거우면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니 말이지요. 이서방은 엉덩이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은 통통 튀는 고통에 몸을 공중으로 번쩍 띄웠답니다. 하지만 장모 귀신의 실력이 그를 공중에 붙들어 메었으니 그는 마치 투명한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두 번째 매를 기다려야 했답니다. 장모 귀신은 허공에서 껄껄 웃으며 방망이를 다시 한번 휘둘렀지요. 이놈아, 이 천매는 내 놈이 아내 옥분이를 속이고 밤이슬 맞으며 돌아다닌 죗값이다. 라는 호통과 함께 두 번째 매가 왼쪽 엉덩이를 정통으로 강타했답니다. 이번에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챙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이서방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음란한 마귀가 깨지는 소리였지요. 이서방은 고통에 겨워 온몸을 뒤틀었지만 방망이는 쉴 새 없이 그의 온몸을 누비며 가차없이 춤을 추었답니다. 이서방의 몰골은 이제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지요. 갓은 이미 저 멀리 장독대 위로 날아가 버렸고 곱게 차려입었던 비단 도포는 방망이질에 너덜너덜해져서 마치 거지 상치마처럼 변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에는 상처 하나 남지 않았지요. 오직 뼈마디와 살가죽 속으로만 고통이 파고들어 이서방의 영혼을 낱낱이 분해하는 듯 했답니다. 장모 귀신은 사위가 기절이라도 할라치면 방망이 끝으로 인중을 툭 쳐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니 이서방에게는 이 밤이 천년보다 길게 느껴졌을 것이지요. 방망이 소리는 이제 일정한 장단을 타기 시작했답니다. 딱딱 딱딱. 마치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흥겹게 다듬이질을 하는 듯한 리듬이었지요. 하지만 그 장단에 맞춰 이서방의 몸은 사방으로 튕겨나갔고 마당 바닥에는 그가 흘린 식은땀이 흥건하게 고였답니다. 장모님은 이제 방망이를 옆으로 뉘어 이서방의 허벅지를 쓸어내렸지요. 이 다리는 주막 과부에게 가려고 그리도 가벼웠더냐? 이제는 천금 무게를 달아줄 터이니 어디 한 걸음이라도 떼어보거라. 장모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서방의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무거워져 땅 밑으로 쑥 꺼져 들어갔답니다. 이서방은 이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빌고 또 빌었지요. 장모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주막 과부 월양이의 손목 한번 잡아본 적 없습니다.
그저 술이나 한 잔 얻어 마시려 했던 것뿐입니다. 이서방의 가당치 않은 변명에 장모 귀신의 분노는 더욱 타올랐답니다. 방망이는 이제 붉은 화염에 휩싸여 이서방의 입을 겨냥했지요. 감히 죽은 사람 앞에서도 거짓을 고하느냐. 내 놈의 혓바닥이 먼저 화를 부르는구나. 방망이가 입술을 살짝 스치자 이서방의 입은 붕어처럼 퉁퉁 부어올라 더 이상 말을 내뱉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마당의 공기는 이제 이서방의 비명과 방망이 소리로 가득 찼지만 이 소리는 오직 이서방과 장모 귀신만이 공유하는 지옥의 소음이었지요. 안방에서 잠든 옥부는 그저 꿈속에서 시원한 빗소리를 듣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마당의 사정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답니다. 장모 귀신은 이제 방망이를 수직으로 세워 이서방의 정수리를 콕콕 찔렀지요. 그것은 사위의 머릿속에 가득 찬 헛된 망상들을 하나하나 터뜨리는 작업이었답니다. 이서방은 이제 자신이 왜 맡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그저 이 매질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단 한 대의 매도 허투루 쓰지 않았지요. 아내가 그를 기다리며 흘린 눈물의 숫자만큼, 아내가 그를 위해 차려준 밥상의 횟수만큼 장모님은 아주 정교하고도 세밀하게 사위의 온몸을 두들겨 팼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의 현장이자 저승에서 내려온 사랑의 매가 선사하는 기적 같은 심판이었지요. 마침내 장모 귀신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답니다. 방망이를 양손으로 꽉 쥐고 물론 보이지 않는 손이었지만요. 하늘 높이 치켜들었지요. 달빛이 방망이 끝에 모여들어 거대한 빛의 기둥을 형성했답니다. 이 마지막 매는 내 딸을 위해 버텨야 할 가장으로서의 무게다. 이것마저 견디지 못하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 장모님의 사자후와 함께 방망이가 이서방의 척추를 향해 내리꽂혔지요. 이서방은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외침과 함께 마당 한복판의 대자로 뻗어버렸답니다. 방망이는 그 일격을 끝으로 다시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이서방은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방망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엉덩이에는 여전히 화끈거리는 열기가 남아있었지요. 그는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 그리고 아내 옥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말이지요. 하지만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이제 곧 주막 과부 월양의 정체가 드러날 더 큰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장모 귀신은 어둠 속에서 사위의 변해가는 눈빛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 놈의 눈으로 직접 보거라. 내가 그토록 목을 매던 그 여우 같은 년의 민낯을. 장모님의 목소리가 안개처럼 흩어지며 이서방의 집 담벼락 너머로 기이한 빛의 줄기가 뻗어나갔지요. 그것은 바로 옆마을 월양의 주막으로 향하는 심판의 길이었답니다. 이서방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자, 이제 이야기의 물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굽이쳐 흐르기 시작했으니 모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장모님의 무자비한 방망이 세례에 정신이 반쯤 나간 이서방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 비틀비틀 담벼락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장모 귀신이 불어넣은 기이한 힘이 그의 다리를 강제로 움직여 주막 쪽으로 이끌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서방이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던 찰나에 담 너머에서 들려오지 말아야 할 목소리들이 들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서방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주막 과부 월양과 마을에서 질 나쁘기로 소문난 건달장 씨의 목소리였답니다. 평소에는 옥굿을 굴러가는 듯 고왔던 월양의 목소리가 지금은 마치 뱀의 혓바닥처럼 차갑고도 비열하게 들렸지요. 장씨 오라버니, 그 멍청한 이서방 놈이 오늘 밤에 비단 치마랑 옥비녀를 들고 오기로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비녀만 손에 넣으면 바로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월양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타고 넘어와 이서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답니다. 이서방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크게 떴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월양이가 나를 사랑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벼락 틈새를 들여다보았답니다. 그곳에는 월양이 장씨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이서방이 가져올 재물을 어떻게 처분할지 아주 상세하게 모의하고 있었지요. 장씨는 흉측한 칼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답니다. 그놈이 재물을 가져오면 일단 술에 약을 타서 재운 뒤에 관가에 도둑으로 신고해버리세. 그러면 재물은 우리 차지가 되고 그놈은 평생 옥살이를 할 테니 일석이조 아니겠나? 월양은 그 말에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요. 오라버니 말씀이 딱 맞아요. 그 멍청한 놈은 제 처가 비녀를 훔친 도둑놈이니 관가에서도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인물값 하나 보고 좀 놀아줬더니 제 마누라 폐물까지 훔쳐오는 꼴이 참으로 우스워서 혼났다니까요. 월양의 입에서 쏟아지는 독설은 장모님의 방망이보다 더 아프게 이서방의 심장을 후려쳤답니다. 이서방은 자신이 그동안 보았던 월양의 미소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덫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장모 귀신은 이서방의 바로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게 했답니다. 사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일부러 그들의 대화가 환청처럼 이서방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도록 실력을 썼던 것이지요. 이서방은 수치심과 분노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내가 저런 여우 같은 년에게 홀려 내 목숨보다 귀한 옥분이를 버리려 했다니. 내가 정말 짐승보다 못한 놈이로구나. 이서방은 자신의 머리를 담벼락에 짓지으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지요.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갑자기 월양의 주막 마당에서 기이한 소동이 벌어졌지요. 월양과 장씨가 음모를 꾸미던 방 안으로 어디선가 날아온 시커먼 인분 덩어리들이 우박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웬 똥벼락이냐? 장씨와 월양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마당 전체가 이미 장모 귀신이 부리는 실력에 의해 거대한 똥통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들이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철퍽 소리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며 그들의 화려한 옷을 더럽혔답니다. 이서방은 담 너머로 그 꼴을 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지요. 장모 귀신의 방망이가 이제는 월양과 건달들을 향해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이 요망한 년아,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제 배를 불리려 하느냐? 장모님의 호통이 허공에서 울려 퍼지자 월양은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으나 그녀가 앉은 곳은 하필이면 가장 깊은 똥구덩이였지요. 그녀의 화려한 화장은 오물로 범벅이 되었고 그토록 자랑하던 미모는 온데간데 없이 추한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버렸답니다. 건달 장씨 또한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는 칼을 휘두르며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으나 보이지 않는 방망이가 그의 손목을 딱 하고 내려치자 칼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장씨는 그대로 똥통에 처박혀 숨을 쉴 때마다 오물을 들이마시는 꼴이 되었으니 그 광경이 참으로 해악적이고도 장관이었지요. 이서방은 이 처참하고도 웃긴 광경을 보며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통감했답니다. 장모 귀신은 이제 이서방의 귓가에 대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지요. 뭐하느냐? 내가 목숨 걸고 달려가려던 그곳이 바로 이 오물구덩이였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길을 가려 하니 내 앞길에 똥물만 가득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서방은 장모님의 말씀에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답니다. 자신의 품 안에 있던 숯덩이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으나 이제는 그 뜨거움이 고통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지요. 월양은 이제 비명을 지르며 마을 쪽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장모님의 실력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녀가 도망가는 길목마다 똥통이 새로 생겨나니
그녀는 온몸이 오물로 덮인 채 마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판이었지요. 장씨 또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기어다녔고 이서방은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모님이 준비한 가장 통쾌한 복수이자 사위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지요. 이서방은 이제 담벼락을 뒤로하고 자신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망이가 그를 가로막지 않았지요. 오히려 은은한 달빛이 그의 앞길을 비추며 그가 돌아가야 할 곳, 즉 아내 옥분이 기다리는 따뜻한 안방으로 인도하고 있었답니다. 이서방의 뒷모습은 여전히 너덜너덜하고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까와 달리 맑고 단단해져 있었지요. 장모 귀신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며 사위의 변해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이서방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것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답니다. 주막 쪽에서 들려오는 월양의 비명은 이제 멀어져 갔고 고을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지요. 하지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온 고을에는 주막 과부의 똑똑 옳은 소동과 이서방의 기이한 회개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것이었답니다. 장모님의 매운 손맛이 빚어낸 이 기막힌 야담은 이제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자, 보십시오. 주막의 그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고 돌아온 이서방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사뭇 달랐지요. 만신창이가 된 몸뚱이는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아내 옥분에게 저지른 죄를 씻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절뚝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렀답니다. 이서방은 품 안에서 아까 숫덩이로 변했던 그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커먼 숫덩이였던 것이 달빛을 받더니 다시금 영롱한 옥빛을 내뿜으며 원래의 비녀와 비단 치마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서방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털썩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장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못난 사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는 비녀를 가슴에 꼭 품고 안방 문 앞으로 기어갔지요.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내 옥분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문틈으로는 장모님이 피워놓은 향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답니다. 이서방은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비녀와 보따리를 정성스럽게 내려놓았지요. 그 손길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도 경건했답니다. 그때였지요. 갑자기 마당에 자욱한 흰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안개 속에서 장모박 씨 부인의 형상이 서서히 나타났답니다. 아까처럼 무시무시한 방망이를 든 모습이 아니라 생전에 사위를 맞이하던 인자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요. 이서방은 장모님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엉덩이가 가루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귀한 비녀를 다시 돌려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서방의 진심 어린 참회에 장모님의 눈가에도 희미한 이슬이 맺혔지요. 장모 귀신은 말없이 사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그 손길은 차가운 환영이었으나 이서방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한 온기로 전해졌지요. 이 사람아, 내 딸 옥분이는 내 놈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아이다. 내가 방망이를 든 것은 너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내 속에 낀 삿된 귀신을 쫓아내려 함이었으니 이제 그만 울고 새 사람이 되거라. 장모님의 목소리는 이제 천둥 소리가 아니라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이서방의 영혼을 감싸 안았답니다. 장모님은 마지막으로 방망이를 들어 이서방의 온몸을 한번 쓱 훑어내렸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방망이질의 만신창이가 되었던 엉덩이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답니다. 비단 도포에 해진 자락도 어느새 새 옷처럼 말끔해졌고 퉁퉁 부어있던 입술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장모님은 이서방의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흉터 하나를 남겨두었답니다.
그것은 평생 아내를 볼 때마다 어젯밤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징표였지요. 이서방은 장모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장모 귀신은 이제 딸이 잠든 방 쪽을 향해 긴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요. 옥분아, 이 애미는 이제 걱정 없이 가련다. 내 서방이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할 모양이니 부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 거라. 장모님의 형상은 이제 점점 투명해지더니 새벽닭 우는 소리와 함께 안개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졌답니다. 이서방은 장모님이 사라진 허공을 향해 수없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하늘은 이제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새벽 안개는 이서방의 마당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답니다. 이서방은 문 밖에 놓인 비녀 보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슬쩍 방문을 열었지요. 잠결에 뒤척이던 옥분이 눈을 뜨자 이서방은 평소와 달리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답니다. 부인, 내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좀 쓸었소. 여기 어머니 비녀가 문 밖에 떨어져 있기에 챙겨왔으니 어서 받으시오. 옥분은 영문도 모른 채 비녀를 받아들고는 남편의 달라진 눈빛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지요. 이서방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속으로 맹세했답니다. 다시는 주막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 귀한 여인만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말이지요. 장모님의 방망이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이서방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정의의 방망이가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빚어낸 기적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훗날 이서방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처가가 되었는지 궁금해했으나 그 비밀은 오직 이서방과 사라진 장모님만이 알고 있었답니다. 새벽녘의 정취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고 이서방의 집 위로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장모 귀신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향나무 냄새는 오랫동안 집안에 머물며 부부의 화목을 지켜주었답니다. 남의 눈물로 재배를 불리려던 월양과 건달들은 관가로 끌려가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니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공평하고도 무서운 법이지요. 이서방은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아침상을 마주하며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었답니다. 장모님의 방망이 세례는 단순한 매질이 아니라 한 사내의 영혼을 깨우는 신성한 의식이었답니다. 이제 이서방은 더 이상 철없는 한량이 아니었지요.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돌보는 든든한 가장으로 거듭난 것이랍니다. 장모님은 저승에서도 이 모습을 보며 껄껄 웃고 계실 것이 분명했지요. 이 기막힌 하룻밤의 소동은 이렇게 감동과 기적 속에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답니다. 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시간이 왔으니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십시오. 날이 완전히 밝자마자 마을 어귀 주막거리에서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해괴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어젯밤 이서방을 등쳐먹으려던 과부 월양과 건달 장씨 무리가 온몸에 고약한 똥물을 뒤집어 쓴 채 관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월양의 그 화려했던 비단 치마는 오물에 절어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똥독이 올라 두꺼비처럼 퉁퉁 부어올라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의 수건으로 코를 막으면서도 이 통쾌한 광경을 놓칠세라 너도 나도 구경을 나왔지요. 어머나, 저기 저 주막 과부 좀 봐. 평소에 이서방 꼬드겨서 폐물 뜯어내더니 천벌을 받았나? 뭐네. 그러게 말이야. 저 건달놈이랑 짜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더니 똥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꼴이 아주 볼만하구먼.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장터 가득 울려 퍼졌고 월양은 수치심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길바닥에 눈물만 뚝뚝 흘렸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지요. 장모 귀신이 사위 이서방을 혼내주는 동안 동시에 마을 사또의 꿈속에 나타나 월양과 장씨의 음모를 낱낱이 고해 바쳤던 것이랍니다. 사또는 꿈이 하도 기이하여 이른 새벽에 포졸들을 급파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막 뒷방에서 이서방을 모함하려고 미리 써둔 가짜 고발장과 훔친 재물들을 숨길 비밀 상자가 딱 걸리고 만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그물을 쳐서 악인을 가둔다는 인과응보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포도청 마당에 끌려온 월양과 장씨는 사또의 섰을 퍼런 문초 앞에 그만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사또가 호통을 치며 곤장을 치려하자 장씨 이 비겁한 놈은 제 살 길을 찾겠다고 월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답니다. 사또나리,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여우 같은 월양이가 이서방을 꼬드겨 재산을 빼앗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월양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장씨의 얼굴을 할퀴려 들었고 두 악인이 서로 물고 뜯는 꼴은 장터의 개싸움보다 더 추하고도 우스꽝스러웠지요. 결국 사또는 이들에게 엄벌을 내렸답니다. 월양은 그동안 마을 장부들을 속여 세금을 가로챈 죄까지 더해져 곤장 50대를 맞고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건달장 씨는 옥살이와 함께 평생 광산에서 노역을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금은보화는커녕 이제는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으니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고을에는 오랜만에 정의의 찬바람이 시원하게 불어닥쳤지요. 한편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이서방은 관가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했답니다. 사또나리, 저 또한 여색에 눈이 멀어 아내의 폐물을 훔치려 했으니 마땅히 벌을 주십시오. 이서방의 진심 어린 참회에 사또는 잠시 고민에 빠졌지요.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관청 마당에 퍼지더니 사또의 귓가에 내 사위가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니 한 번만 용서해 주게라는 장모 귀신의 간곡한 부탁이 들려왔답니다. 사또는 이서방이 이미 어젯밤 귀신에게 호되게 당해 엉덩이가 보라색 꽃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껄껄 웃으며 판결을 내렸지요. 이서방아, 너는 이미 장모님의 방망이로 죗값을 톡톡히 치렀으니 관가의 벌은 면해주마. 대신 평생 아내 옥분에게 속죄하며 소처럼 일해서 가문을 일으키도록 해라. 이서방은 감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고 관가 마당을 나서는 그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람기 가득한 한량이 아니라 참된 가장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주막 과부 월양이 유배길에 오르던 날 그녀는 멀리서 아내와 함께 정답게 길을 걷는 이서방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서방은 아내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옥부는 그런 남편을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월양은 자신이 깨트리려 했던 그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를 깨닫고는 회한의 눈물을 쏟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답니다. 그녀를 태운 소달구지는 덜컹거리며 먼 길을 떠났고 주막은 이제 폐가가 되어 바람만이 흉하게 드나들게 되었지요. 악인들의 몰락은 고을에 큰 교훈을 남겼답니다. 남의 눈물을 자아내며 제 웃음꽃을 피우려는 자는 결국 제 꾀에 제가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장모 귀신의 방망이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고을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문득 밤하늘을 보며 다듬이질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었답니다. 이서방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위해 마당을 쓸고 물을 기르며 생전 장모님이 가르쳐준 성실함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기 시작했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선징악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죄지은 자는 벌을 받고 뉘우친 자는 기회를 얻으며 선한 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장모님의 방망이 세례는 단순한 매질이 아니라 굽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곧게 펴주는 신비로운 대장간의 망치질이었던 셈이지요. 고요한 새벽이 지나고 찾아온 찬란한 아침 햇살은 이서방의 집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 대신 웃음소리만이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 소동이 있은 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답니다. 이서방의 집은 이제 예전에 그 위태롭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담벼락마다 능소화가 활짝 피어 화목한 기운이 넘쳐나고 있지요. 이서방은 그날 밤 장모님의 방망이 세례를 받은 이후로 정말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해가 지면 주막이 아니라 집으로 달려와 아내 옥분과 함께 도란도란 저녁을 먹는 것이 가장 큰 낙이 되었지요. 옥분의 얼굴에도 이제는 근심 대신 보름달 같은 웃음꽃이 피어났으니 참으로 장모님의 매질이 보약보다 나았던 셈이랍니다. 고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 밤의 기이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전하곤 하지요. 오물범벅이 되어 유배를 떠난 월양과 건달들의 최후는 남을 해치려던 자의 비참한 업보로 남았고 이 서방의 회개는 가문을 살린 기적으로 칭송받고 있답니다. 가끔 이 서방이 술기운에 옛버릇이 나오려 할 때면 어디선가 딱딱 하는 다듬이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온다지요. 그러면 이 서방은 깜짝 놀라 엉덩이를 비비며 아내에게 달려가 애교를 부린다니 그 모습이 참으로 해악적이고도 정겹답니다. 인생사 모든 것이 심은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남의 눈물을 우습게 여기면 제 눈에 피눈물이 나고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저승에 계신 조상님도 춤을 추며 도와주시는 법이랍니다. 오늘도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이면 이 서방네 마당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돌고 있지요. 장모님은 아마 지금도 저승어귀에 앉아 사위놈이 잘하고 있나 지켜보시며 방망이를 흐뭇하게 쓰다듬고 계실 것이 분명하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또 뵙겠습니다.